네, 황석익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네, 오늘은 뵙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작정입니다. 그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소위 그 정규제 뉴스를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열이 받을 판결문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요. 아니 근데 뭐 하여튼 뭐 뒤죽박죽이었어요. 예. 좌우당간 뭐. 예. 지난번에 허원순 위원님하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판결들이 많은데 예. 오늘은 그 종북 콘서트로 유명한 그 황선 씨가 이제 일부 유죄 판결 받고 또 대다수 범죄 사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한번 주필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황선도 종북 콘서트를 신은미 씨, 그 미국 시민권자였던 예, 신은미 예, 씨하고 같이 황선 씨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종북 콘서트,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죠, 일종의. 그걸 열었는데 토크쇼를 했는데 이제 그 범죄 사실 결국엔 종북 콘서트에 관련된 것은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콘서트는 다 무죄고. 예. 두 건이 유죄가 났는데 그 두 건은 이제 2010년인가요? 그때쯤에 그 어떤 강연회에 가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작시를 낭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만 이제 유죄가 나고 찬양 고무죄가 나고. 예. 나머지 이제 종북 콘서트는 몇 개 살이나 있었어요.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그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서 뭐 전남대,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성당에서도 그런 걸 하나요? 예. 그래서 뭐 그 북한에서는 새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의 경사가 일어날 징조라고 노동신문에 뭐 기사를 쓰고 아이들이 6kg이 될 때까지 뭐 키워준다. 뭐 그리고 뭐 거기도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이 250만 대가 넘어섰고 뭐 첫째는 무조건 평양 산원에서 출산해야 하고 둘째부터는 별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북한 얘기를 쭉 그렇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아니면 예. 뭐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그 제목이 주권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방송에 또 그 제목이 근데 그 북한의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고 또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또 개인 블로그에다가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아서 검찰에서 이제 50개의 범죄 사실, 종북 콘서트를 포함해서 이제 했고 또 이 사건은 그 혐의가 중대하다고 했는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당했는데 판결은 어쨌든 48건에서 무죄가 났고요. 나머지는 또 집행유예가 났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는데 그것도 집행유예가 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북몰이를 했다. 법원에서 무죄가 이렇게 났는데 보수 언론과 뭐 공안 당국에서 여론을 통해서 종북몰이를 해서 자기가 이제 억울하게 희생됐다라고 이제 요즘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가 뭐가 달랐습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네. 일단 먼저 국가보안법 뭐 말로만 들으셨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요. 조항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고 이제 제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의를 알면서 당국가 당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을 하거나 찬양, 고무, 선전을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도 포함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년까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도수문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취득도 포함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각 항에 저한 형에 처한다. 이 각 항에 대한 형이 있겠군요. 예, 2, 3, 4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황선 씨에 대한 관련된 것은 직접 관련된 조항은 이 조문이라서 제가 소개했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저게 이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한정위원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위를 줄여놓은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요거를 검찰에서 반드시 입증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생략해 보시고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이제 원래 법조문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남용한다고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앞에 저런 사족을 붙인 것이죠. 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알면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고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저는 의문을 들지만 어쨌든 저 사족이 붙음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의 적용, 유죄 판결이 나는 그 확률이요 아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판결문 이유로 한번 보시죠. 예. 뭐 유죄 한 건입니다, 사실. 그 징역 6월에 집행유 2년인데 2010년 실천연대에서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강연을 한 것만 딱 한 건 유죄를 했고요. 예. 나머지 이제 49건 이른바 종북 콘서트에서는 전부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저는 이제 뭐 문장 자체로는 뭐 이어지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 저게 후단 오른쪽 단에 있는 것이 무죄 이유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런 식으로 판결하면 모든 종북 강연은 다 무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뭐 그렇게 종북으로 떠들어도 체제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국민들은. 예예. 이런 이유로 다 무죄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요. 예. 한국 국민이 이런 주장에 현혹돼 무비판적으로 북한 주장을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단정을 짓는데 과연 주필님 그렇습니까? 이거군요. 그렇다면 저 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유로 이런 저게 이제 법률적인 그 용어로 쓰자면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추가를 한 것인데요. 아까 그 조문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을 알면서라는 그 내용을 우리 법원은 실질적 위험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이 판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빼면 예. 우리가 입법자가 기대하는 것은 혹시 정말 무식해서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 누군가가 그 간첩의 말하자면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뭐 찬양고무 선전도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맥인지도 모르면서 말하자면 따옴표를 인용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된 행위까지 처벌하는 과잉 처벌을 막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강연에 나가서 자기가 논리 정연하게 뭔가를 강연할 정도의 지력에 이르렀다면 한다는 점을 안다고 봐야죠. 저도 이제 주필님 의견에 100% 동조를 하는데 우리 법원은 저거를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해악을 마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성격 자체가 위태법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사회에 위험이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결과범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거는 그 판결문 한번 내보세요. 네.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이거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것을 판단한 게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고 국가보안법 자체를 무력화시킨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관련 법을 판결한 게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주필님. 이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 최초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이제껏 저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건은 전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면 구체적으로 국가변란 행동, 말하자면 내란적 행동, 말하자면 총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국가보안법 자체를 지금 일부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자체를 이거는 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조금 첨언해드리면 일부 판사가 아닙니다. 법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확립된 법원의 견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허허.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끊임없이 기소를 하는데요. 검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법원이 저런 식으로 시각을 갖고 있고 계속 판결을 저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검사들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약간의 불이익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러겠죠.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판결에
판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지금 주필림이나 저같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해야지만 국가보안법 처벌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어도 이거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예예. 이 그럼 아까 유죄난 한 건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강연회에서 한 얘기랑 종북 콘서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다 하더라도 저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국민이 동조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실천연대 자체는 어떻게 되었어요? 실천연대 자체도 저것도 저는 이적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판결에서 예. 실천연대가 기소되지 않았나요? 그건 기소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될 것 단체에 같아요. 대해서는 원래 뭐 기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실천연대의 대표자들을 말하자면 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제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 논리대로라면 지금 우리 황변이 얘기한 대로 한 건의 유죄 판결과 예, 49건의 무죄 판결이 뭐가 다르냐 그렇습니다. 이거지. 저것도 오른쪽 논리, 무죄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무죄가 나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이 제가 한번 드는데. 읽어볼까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그런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부 문건과 동영상에 북한 핵무기 등 군사력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개인 경험을 통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고 한국 국민이 이런 주장이 현혹돼 무비판적으로 북한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종북 활동은 아무렇게 해도 예, 종북 활동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군요. 저는 좀 현실을 법원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저 논리대로 하면 대한민국 내에 종북 세력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활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 논리 자체가 약간 토톨로지 같은 건데 예, 국민들 중에도 저런 사람이 안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황성 같은 애도 없어야 되잖아. 그 통진당 같은 경우도 그 선거에서 지지를 받아서 비례대표까지 나온 당인데 그럼 그런 지금 뭐 해산됐지만요. 그런 현실까지 온 마당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오케이. 예, 뭐 예, 판사가 할 수 있는데 예. 황선 자체에 대해서 존재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현혹된 인간이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예. 넌 판단 안 하나? 판사들은? 그래서 저 희한한 토톨로지 판단을 하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관련 그 주필님 말씀하신 입법 취지를 넘어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데요. 거의 뭐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까지도 생각이 들 만큼 이 대법원 판결인가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 판결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이긴 아니 근데 한데 판사들이 저런 식으로 무식하게 판결문을 쓰나요? 그 그래도 뭐 말이 되게 좀 써야지. 국가보안법 관련돼서는 기계적으로 씁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웬만해서는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판결문을 띄워보세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니 황선이가 존재하잖아. 동조해서. 예.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아니 황선이가 존재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황선이라는 피고인을 주체로 판단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북 활동 전체를 면죄부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법은 진짜 검찰이 기소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판사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올 거면은 사실 실무에서 변호사라는 입장에서는 그럼 억울하게 구속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무죄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거 사법 체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 실무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중형의 예상입니다. 중형의 예상.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중형이 예상되고 유죄가 확실히 알 것 같으면 영장 발부하는데 뭐 사람 가둬놓고 아니 그러니까 구속의
무슨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가능성 외에도 예. 사실은 판사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경우라도 형을 살게 될 것이므로 예. 라고 하는 이제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저런 판결이 어떤 형태건 상급심에서 쭉 이루어지는군요. 검찰에서 아마 항소할 것 같고요. 그 대법원에서 이제는 한 번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도한 민주화 열풍에 대해서 과거에 대법원이 겁을 먹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저런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균형을 갖춰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핵 실험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그렇고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그 소위 뒷방에서 그 뭐라 그러죠 주필님 그 선비 노름이나 하고 있는 아니 근데 저게 아니 오케이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 사상의 자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설사 판사 중에 간첩이 있다 하더라도 네. 판결문을 쓸 때만큼은 그래도 뭔가 논리정연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써버리면 그 행위자가 눈앞에 있는데 예.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 저 질환자가 전염된 환자가 존재하는데 전염병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주필님께서 이제 사상의 자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우리 헌법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 과연 우리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공산주의나 종북 사상까지도 허용을 하는지 요번에 한번 헌법 조문을 한번 간략히 보면서 제가 한번 주필님과 말씀을 예. 나눠보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주필님. 가치 상대주의하고 가치 절대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가치 상대주의라는 말을 그 일부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 문화 상대주의가 옳다라는 식으로 과거에 배운 경험이 있어서요. 아니 배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소위 천박한 지식계는 예. 문화 상대주의나 예. 가치 상대주의가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저 헌법- 잘못된 것이. 헌법 조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헌법은 엄연히 가치 절대주의 헌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을 보시면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헌법 3조를 보시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데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근거 조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 국가 단체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이제 4조를 보시면요. 통일을 지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8조 사항입니다. 이게 위헌정당 해산, 통진당 해산을 하게 되는 근거 조문인데요. 예.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겐 자유민주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정신을 반영한 조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하는 자유가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데 이르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가 예전에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이제 저나 주필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헌법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시간 순서를 동시에 만든다 하더라도 헌법 3조 쓰고 4조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4조가 3조보다 효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 4조를 우선시해서 국가보안법을 3조 근거로 하는 것을 위헌으로 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지금도 4조로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뭐 남북 교류와 뭐 평화 정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요. 저 4조 위헌이라고 또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을 인정하는 게 우리 헌법인데
뭐 개성공단 중단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응하는 방침을 정한다라는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헌법 4조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8조 사항에 보시면 아니 유시민이가 떠들고 다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 논리가 아마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워딩을 한 건 아닌데요. 예.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8조 사항에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헌법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한 방어적 헌법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종북이나 공산주의, 전체주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폭이 넓은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우리가 일일이 뭐 논박하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닌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차베스 같은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거나 또는 북한의 수령주의를 골자로 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국가사회주의를 천명했던 나치즘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진정한 소위 진성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의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안에 있는 상대성이지 말하자면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모든 기존의 질서를 나 가치 자체를 무정부로 만들어버리는 상대주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자유권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뭐 홈스 판사가 얘기했듯이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릴 자유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상대성이고 제한성이고 하는 단어들이 존재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닌 어떤 형태의 이름을 달건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그 자체에 굉장히 내재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폭력을 휘두를 자유까지 되지 않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그 폭력을 휘두를 자유를 용인하는 듯한 말하자면 일종의 형용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성민주주의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저는 이상하게 그 주필리님과 저 같은 사람이 자주 쓰질 않고요. 다른 쪽 지형 사람들이 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예. 말하자면 그 진성이 아닌 말하자면 대중주의나 또는 뭐 말하자면 뭐 저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페로니즘이다, 차베스주의다 또는 북한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주의 같은 것도 민주주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어느 모순이에요. 그건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상충적인 언어이므로 아까 근데 상대주의 얘기했는데 예. 그 상대주의는 참 이렇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인데 물론 예를 들어서 민족학에 있어서 또는 민속학에 있어서 상대주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소위 인류학입니다. 예. 인류학, 그 다음에 역사학, 심지어 과학에까지 토마스 쿤 이후로 이제 상대주의가 질병처럼 전염이 되죠. 그런데 그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상대주의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이미 극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좋다. 말하자면 인류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달과 원시 아프리카 사회에서 무당이나 추장이 생각하는 달이 똑같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사실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상대주의를 주장해요. 예. 미국 중심의 그런 제국주의적 말하자면 문화 보편주의를 부장하고 말하자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말하자면 아랍 민족주의도 가능하다. 예. 말하자면 미국 대 아랍으로 보면은 아랍의 투쟁은 정당하다. 그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므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문제가 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캄보디아나 한국보다 좀 후진국인 지역의 비행기를 딱 타고 내리는 순간에 굉장한 보편주의적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중적이고, 말하자면 우리 국내에 들어있는 무슨 뭐 다른 민족이나 또는 후진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상대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비열한 인간들을 옹호하는 대명사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는, 굳이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좀 말장난하느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치의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그 제가 또 가끔은 이제 정규준 뉴스 나와서 법조계에 돌직구를 던지지 않습니까, 주필님? 오늘도 한마디 던져보자면,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달달달달 외웠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금지하고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요 내용은요.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대로 뺏긴 겁니다. 뺏겼는데 저도 이제 뭐 사법시험 답안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써라 그러면은 요걸 두 문자를 따가지고 달달달달 머리에 박아 있다가 써 제꼈죠. 하지만 법대 다니면서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수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갖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법률가들을 갖다 놓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솔직히 설명 못할 것이라는데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직역이 법조인데 정작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은 공부할 때 가져보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쓰디쓴 그게 이제 고백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여서 민경국 교수 같은 분들은 소위 이제 이 자유의 헌법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저술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헌법 해설서들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조항이다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것부터가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민경구 교수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중에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기도 한 것 하다. 저는 어떤 법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간혹 판결문이나 또는 간혹 이제 법학의 기초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다 보면 조금 그런 당혹감을 느끼죠. 왜 이렇게 설명되지? 하는 느낌. 오늘 지금 황 교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오늘 이번에 나와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은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일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서 전체주의라든지 종부까지 허용되는 것이 뭐 예전에는 모 대통령께서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은 그런 헌법은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오늘 황선 씨 판결문 가지고 와서 헌법 조문까지 주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선 사건에 대한 저 판결문은 만일에 저런 식으로 이때까지 지금 황변이 얘기했듯이 유사한 논조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뺏긴 듯이. 근데 저런 논리를 가지고 쓰고 있다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스스로 논리적 함정이 있는 그런 판결문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지력이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전염될 염려가 없으므로. 근데 전염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저런 판결을 할 수 있다. 저게 이례적인 판결이라면 제가 판사님 이름까지 썼을 텐데 거의 굳어진 판례처럼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사님 이름은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큰일이군요. 제가 늘 그런 거 보면서 그저 입으로만 그저 개탄할 뿐이었는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간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군요. 저도 저 문제를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황변이 아주 재미있는 또는 참 어처구니 없이 횡행하는 잘못된 논리적 오류를 저에게 또 잘 또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